안녕하세요.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사정사 홍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아니고요. 제가 이 말을 먼저 꺼내고 시작하는 이유는 보험회사에서 현장 조사자가 나오면 그분도 손해사정사이거든요. 그럼 나오는 분이 도대체 누구 편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제 채널에서도 현장 조사에 대해 한두 번 정도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그래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은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인터넷이나 다른 채널 영상 보시면 어디 서류에는 사인해라, 사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크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런 내용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걱정 많이 되시죠? 어떤 보험금을 청구했는지에 따라 조사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부분이 많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보험금 못 받거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는 일 없게 미리미리 대응하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현장 조사자가 배정된다고 연락을 받게 되면 보험회사는 무슨 손해사정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삼성이나 DB같이 대형 보험회사들은 자회사가 있지만 이 보험회사가 아닌 이상 무슨 손해사정 회사에서 조사자가 배정이 되는데요. 이때 나오시는 분들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러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를 도와주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도와주는 척 하면서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지만 그래도 항상 경계를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배정이 되면 대부분 직접 면담을 하기 위해 일정을 잡을 겁니다. 그럼 이때에는 선생님들이 편한 시간과 장소로 약속을 잡으시면 되고요. 이제 만날 일만 남았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현장 조사 왜 나오죠? 그렇죠. 보험금 안 주려고 또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나 조사해서 보험을 해지하려고 그리고 보험금을 주기는 줘야 하는데 정말 줘도 되는지 확인차 나오는 겁니다. 즉 우리한테 도움 주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한테 도움 주려면 보험금 청구했을 때 바로 보험금만 지급해 줬었어야죠. 이렇게 조사 내보내지 말고요. 아무튼 이제 이해되셨죠? 보험회사에서 조사 나오는 건 결국은 우리한테 도움되는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조금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무작정 보험회사를 공격하고 그러는 의도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험회사에서 조사 나오는 경우 첫 번째로 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물론 아닐 때도 있지만 대부분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거든요. 이때는 고지 의무 위반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청약서상 그런 질문들 기억나실 거예요.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는지, 평소에 약 드시는 거 있는지, 5년 이내에 수술 받은 적 있는지 등 이런 질문에 대답하고 청약서에 예, 아니요로 체크한 기억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럼 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대답한 계약 전 알릴 의무, 다른 말로 고지 의무 위반을 이 현장에 나온 조사자분이 찾아낸다면 여러분의 보험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해지가 됩니다. 고지 의무 위반을 찾아내면 보험회사는 강제로 보험을 해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꼼꼼히 찾아보시려면 청약서 질문표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가입 당시에는 생각이 나질 않아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게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와서 깜빡하고 가입할 때 고지하지 못했다 이런 거는 소용없으니 이제 와서 괜한 말 꺼내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정리하신 후 만나시면 되는데 실제 만나면 이것저것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평소에 다니는 병원이 있는지, 건강검진을 하고 계신지, 평소 드시는 약이 있는지 등등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떤 대답을 하는지 들어보고 병원 등 과거력을 유추해서 찾아내기 위함인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 보험회사에서 물어보는 이런 질문에 대답 안 하면 진행하는 데 문제가 될까요? 꼭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런 과거력의 병원을 찾는 건 보험회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내가 병원을 다녔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3년, 4년 전의 일을 상세히 기억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부담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진행에 분명 차질이 생기지만 무조건 내가 먼저 다 오픈할 필요까지는 없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내가 대답하지 않은 과거 병원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이번에 청구하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회사까지 포함해서 내가 보험금을 청구했던 이력은 보험회사에서 먼저 알 수도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병원 차트에 기재되어 있는 병원, 이 두 개가 끝입니다. 그 외에 다른 병원은 보험회사에서 먼저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고지의무 과거력 병원에 대한 주의사항인데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까요? 참고적으로 요즘에는 인증번호 등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국세청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내역이나 심평원 자료는 협조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현장 조사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사인해줘야 할 서류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의료자문 동의서, 이 의료자문 동의서는 진단비 등 고액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보험 청구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요청하지는 않는데 이 의료자문 동의서는 필수적으로 꼭 동의를 해줘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자분이 여러 서류 꺼내면서 사인해달라고 하면 의료자문 동의서는 거부하겠다고 말씀하신 후 나머지 서류에 대해서만 사인해 주시면 되고요. 사인해 주실 때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위임장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서류도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어디 병원에 갈지 물어보신 후 가는 병원에 대해서만 동의를 해주는 것이 안전하거든요. 예비로 막 몇 부씩 더 사인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거부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적으로는 보험금 지원 안내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에 대한 서류들이기 때문에 의료자문 동의서나 진료기록 열람 서류들 제외하고는 서명해 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현장 조사가 나오면 과거 병원 다녔던 이력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 외에는 서명해야 할 서류 중 의료자문 동의서나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현장 조사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모든 청구권이 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내용이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사동사 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